구독과 좋아요 가자! 니켈 가격이 7개월 만에 주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6일 런던 금속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3개월물 니켈 가격은 17,470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11월 17,600달러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 주간 상승률은 6.8%로 지난 7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죠. 이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 확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 러시아 기업 500여 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90곳이 넘는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도 별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커지면서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 등 국내 양극재 기업들은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자세한 내용은 조태현 기자가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니켈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최근까지 이 니켈 가격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졌거든요. 생산 단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크게는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급 과잉, 두 번째로는 수요 둔화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거는 런던 금속거래소에 나온 자료를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까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해왔었는데요. 거의 1년 만에 절반 수준까지 하락할 정도로 낙폭이 컸습니다. 이런 흐름이 최근까지도 이어졌는데요. 그래도 2월 중반부터는 조금씩 반등하는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실제로 주간 기준으로는 7%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지난 7월 이후에 가장 큰 오름폭이었습니다. 니켈에 대해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공예 같은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니켈로 도금하는 것들, 어떤 용액 같은 것들에 두고 전극을 연결해가지고 도금하는 모습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몇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부착성이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금이 쉬운 편입니다. 거기에다가 부식에도 강해요. 그러니까 녹이 잘 안 쓴다는 거죠. 철을 니켈로 도금하면은 그 철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강점으로 꼽히고요. 내구성도 좋아지게 됩니다. 합금 재료로도 많이 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산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쓸모가 많은 광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목을 받는 것은 역시 2차 전지 측면이죠. 배터리 측면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른바 3원계 배터리의 양극에 들어가는 재료 가운데 니켈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재료로는 코발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 코발트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니켈을 더 많이 채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아무튼 3원계 배터리 쪽에서 이 니켈 필수적인 광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광물 가격이 왜 이렇게 최근까지 하락을 했었냐, 여기에 대한 감은 바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수요 측면인데요. 수요 측면에는 전기차의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니켈 같은 광물에 대한 수요도 같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측면은 바로 공급입니다. 원래 가격이라는 게 공급과 수요가 만난 결과잖아요. 니켈이라는 광물의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국이 공급량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생산국이 인도네시아거든요. 근데 이 인도네시아에서 2020년에서 2022년으로 가면서 이 니켈 생산량이 거의 2배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니켈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리튬도 역시 가격 약세가 이어졌는데요. 같은 측면,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모두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왜 가격이 반등하게 됐냐? 이거는 엘버말이라는 회사의 4분기 실적 자료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에 본사가 있는 광물 기업이고요. 매출액의 한 70% 정도가 리튬에서 나옵니다. 이 회사의 실적이 어땠는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컨퍼런스 콜에서 리튬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이 리튬 가격이 지금 같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건데, 여기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공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 과잉 문제가 계속적으로 불거지다 보니까요, 광산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니켈만 놓고 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인데요. 서방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는 발표를 지난 주말 사이에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도 주요 니켈 생산국 가운데 하나니까요, 이런 제재가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니켈 가격이 오른 셈이죠.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주요 광물들의 가격이 반등까지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금 정도 수준만 유지를 해준다 라고 하면은 지금 실적 부진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에는 일단 호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양극재 가격 자체가 광물 가격이랑 연동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실적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주요 광물의 가격 반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수요의 문제입니다. 광물의 공급 과잉 문제는 조금씩 상황이 나아진다고 하더라도요, 이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그 효과는 반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사인데요. 한때 테슬라의 대항마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왔었던, 어떻게 보면은 김칫국을 거하게 들이마셨던 루시드와 리비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두 회사의 실적을 보니까 실적도 나빠졌고요. 그거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하락했다. 그리고 지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라면 역시 전기차를 찾는 소비자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수요 측면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양극재 기업들은 물론이고요. 셀업체들의 실적의 본격적인 반등은 아직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광물 가격이 반등 내지는 바닥을 쳤다는 거, 이런 점은 1차적으로는 소재업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셀업체에는 분명한 호재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수요 회복이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대체적인 전망은 올해,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런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언제쯤 그리고 얼마나 낮추게 될 것인지, 이에 따라서 수요가 얼마나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수요 회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내실을 다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점도 변수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무엇보다 미국 대선이 어떤 결과로 마무리될 것인가, 이 부분도 큰 불확실성이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변수가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차분히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